안녕하십니까 학습자 여러분. 우리 이제 3주차 1차 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소년 복지 지원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는 과정은 청소년 지도사, 줄여서 우리 청지사 면접 시험을 대비하는 거죠. 이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을 지도한다는 것은 상당 부분은요, 수련 활동, 청소년 활동을 지도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련 활동과 특히 관련되는 앞에서 배웠던 활동진흥법이 좀 더 중요합니다. 활동진흥법, 기본법과 활동진흥법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오늘 다루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사실 면접 질문에 활동진흥법이나 기본법에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지는, 그렇게 많이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그죠? 이런 차원에서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도 몇 가지 정도는 좀 빈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살펴보면,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복지지원법을 그냥 개괄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청소년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우대와 관련한 내용이 있고요. 이따 나옵니다만 대표적으로 요건 중요하죠. 청소년증이라고 하는 9세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법적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이라는 규정의 근거가 바로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청소년증을 발급해 보신 분도 계실 테고요.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의 건강보장.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그래서 CYSNet이라고 영어로는 줄여서 얘기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근거가 되는 법이 청소년 복지지원법입니다. 일종의 이것은 위기청소년 안전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쉽겠고요. 이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하고 교육적 선도를 하고 그러한 복지지원기관 그리고 복지시설 등의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를 좀 살펴볼까요?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는 보호자라고 하면 친부모, 친권자는 물론이고 법정 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보호자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친부모 너무 당연하고요. 그렇죠? 법정 대리인 그리고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그죠? 보호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기 청소년은요.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위기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내용에서 살펴봤던 청소년 우대 등의 내용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죠. 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 청소년이 이용할 때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는 근거가
복지지원법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을 우대하려고 하느냐?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입니다. 할인. 그죠? 그런데 민간에게 이걸 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여러 시설부터 우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려면 이용하는 청소년이 정말로 청소년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연스럽게 청소년증이라는 규정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청소년증은요, 중요한 부분인데 청소년증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청소년증의 발급 연령 대상은 기본법상 청소년의 나이와 달라요. 9세 이상 18세 18살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청소년은 누구에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신청해 주세요. 신청하면 발급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청소년들의 그죠? 법적인 인정을 받는 신분증이기 때문에 양도, 팔거나 빌려주는 대여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청소년의 복지를 이야기할 때 그쵸? 청소년의 건강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청소년의 건강보장 관련한 규정을 갖고 있는데 체력검사, 건강진단, 그 결과의 분석, 그죠? 그 다음에 사적 정보에 해당하니까 이러한 결과의 공개 금지와 같은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주요 내용에서 나왔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입니다. 앞에서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 그죠? 안전망을 구축해 놓고자 한다라는 차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CYS넷의 이 어떤 의미를 일단 아셔야 됩니다. 지역사회, 커뮤니티, 그죠? 청소년, 유스, 그죠? 안전, 세이프티, 명사용으로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넷이라는 거, 그죠? 네트워크, 넷. 그래서 사실 직역하면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 망인데 우리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겁니다. 직역을 할 땐 이거지만 그죠? 사실상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차원에서 CYS넷을 구축해 놓고 운영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복지지원법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약자도 좀 알아놓으세요. CYS 넷이 어떻게 무슨 뜻으로 된 거고 법에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로 돼 있고 그렇죠? 자, 이 안전망에 쉽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누구나 이런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면 1388 이렇게 전화를 걸면 그죠? 24시간 핫라인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 안전망의 중심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그죠? 중심에 있는 그죠? 상담복지센터의 상담원과 전화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죠? 문자로 보낼 때는 샵을 붙여서 1388 하고 보내면 내용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안전망의 센터의 상담원 24시간 핫라인 상담원과 이게 전달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위기 청소년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 그랬죠? 당연히 상담, 교육을 담당하고 특별히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도 국민이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다양한 이미 수립되어 있는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그죠? 미흡한 경우에는 위기 청소년에 한해서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복지지원법에서 갖고 있는데요. 특별 지원이라는 것은 생활 지원, 학업 지원, 의료 지원, 직업 훈련 지원,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이루고 있겠고 보통 학원비라든지 교육 훈련비라든지 혹은 상담복지센터에 상담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금전의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다. 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또한 가출 청소년 예방 및 보호 지원의 규정을 갖고 있어서 청소년 쉼터라는 것이 그죠? 가출 청소년 쉼터의 의미를 갖고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 복지 시설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쉼터라고 했을 때 청소년 정책에서는 가출 청소년 쉼터를 의미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복지지원법상 복지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입니다. 자, 우리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복지지원법에서 다루고 있고 뒤에 나옵니다만 정책적으로 빨주, 노초, 파남보 그죠? 무지개 색깔을 피부색 이런 거에 빗대어서 무지개 센터라는 것을 두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지지원법에서는요, 이 교육적 선도라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쉽게 말하면 비행이나 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또 적응을 잘 하지 못해서 교육적 도움이 외부의 학교 밖의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보호자가 신청한다든지 학교의 장이 이 교육적 선도를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적 선도가 이루어지게 되죠. 선도의 기간은 6개월 이내이고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이 가능하고 역시 본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교육적 선도 그죠? 하기 위해서 선도 후견인이 지정 가능한데 역시 여러분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청지사를 갖고 있는 청소년 지도자라든지 청소년 상담사라든지 그죠? 청소년 지도위원 명예직으로 위촉된 분들 중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는요, 우선적으로 복지지원기관이라는 걸 정해놓고 있고, 청소년 복지시설의 종류도 복지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던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을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복지 시설의 가장 중요한 예시로서 청소년 쉼터가 있고요. 헷갈리기가 좀 쉬워서 이 복지 지원 기관이라는 것은 국가가 청소년 정책에서 이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관들이 필요한데 맨 꼭대기에 중앙에 그죠? 우리나라 전국 그러니까 전국을 커버하는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고 중앙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는 것이 그 아래 시도에도 있고 시군구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활동 분야에서도 활동 진흥원이라는 게 있었고 그죠? 시도 단위에 진흥센터라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도였죠.
그런데 시군구로 가면 활동 쪽 여기에서는 바로 시설이 나왔다. 그죠? 수련관이나 그죠? 수련원이나 문화의 집이나 이런. 그런데 이 복지지원관으로서의 상담복지 개발원은 중앙에 진흥원과 같이 있고 시도에는 똑같이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시군구에도 상담복지센터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시기 좋은 게 시군구 단위에서는 그죠? 활동 쪽엔 바로 시설이 있지만 복지 분야, 상담복지 분야에는 역시 시군구에도 센터가 있다. 시도에도 센터가 있고, 그죠? 요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규정을 갖고 있다 그랬죠? 이 센터를 두고 있는데 이 빨주노트 파남보 이 세 개의 피부색을 좀 착안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무지개 청소년 센터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무지개 청소년 센터라는 것은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복지시설의 종류 쭉 나오고 있는데 청소년 쉼터 했고요. 청소년 자립지원관이라는 게 있다. 일정 기간 위에 나온 쉼터나 회복지원시설 밑에 나옵니다. 여기에 지원을 받았는데 그죠? 아직 가정사회학교로 충분히 복귀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 그죠? 하면 이 자립 능력을 좀 키워주려고 하는 시설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청소년 자립지원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치료재활센터라고도 이 복지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치료재활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죠. 그래서 보다 분명하게 학습, 정서, 행동상의 장애를 갖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분명한 힘든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학습면이나 정서면이나 행동면에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적합한 치료, 교육,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게 나오죠. 거주형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주형 시설. 그래서 청소년 복지지원법상에서는 이것을 치료재활센터라고 하고요. 또 참고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두고 있는데 센터를 두고 있는데 이 다 두 개를 만들라는 게 법의 취지이겠으나 그죠? 너무 힘들어서 보호법상 그죠? 또 복지지원법상 그죠? 이러한 기능을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라는 것을 거주형으로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입소해서 일정 기간 지도사, 상담사 이런 전문가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행동의 변화를 노려보는 이런 것이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 디딤돌이 되어준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다. 한 군데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법은 각각을 만들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 군데다. 중앙청소년 디딤센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복지원시설 있죠? 회복지원시설. 우리 앞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년법에 따르는 소년들은 뭐예요? 보호 처분을 하려고 그러고, 그죠? 그 중에 이제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자를 대신해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회복지원시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청소년 복지지원법입니다. 자, 다음은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요, 일단 목적과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 정의할 때 청소년 보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호의 의미와 조금
다르다라는 걸 강조드렸죠. 예. 막 케어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보호지만 청소년 보호법상 보호는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려는 것이 가장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유해 환경이에요? 여러 유해 매체물이나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규제해야 되겠다. 청소년이 술집 등 유해 업소에 출입하는 거 규제해야 되겠다. 결국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우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또한 이렇기 때문에 뭐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유통을 규제하는 내용, 그리고 여기에 최근 들어 인터넷 게임 중독이 청소년에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 이러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에 대한 내용들, 청소년 유해 약물 등 또 유해 행위나 유해 업소 등의 규제, 이러한 청소년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려다 보니까 보호위원회라는 기관이 필요하여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연령과 관련해서 앞에서 언급해 드렸지만 정말로 중요한 게 청소년 보호법에서 보호하려는 청소년은 기본법과 다르다라고 했죠.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그죠?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해놓고 단서가 달려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요. 일단 강조 한 번 더 해드리고, 또 매체물이라는 게 요새 계속 신종 새로운 뉴미디어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다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음악 파일, 음악 영상물, 영상 파일, 공연 등등등등이 많이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매체물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 보호법에서는 용어의 정의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매체가 돼서 전달 가능한 매체물들에 대해서 정의해 놓고 있고, 그 중에 실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해서 어떻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게끔 하는 제도,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해 매체물이다라는 게 바로 청소년 보호위원회 앞에 나왔죠. 기관. 여기서 이 내용들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라고 결정을 해주거나 확인해줘서 누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보호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 매체물을 쭉 보시면 이미 간행물, 정기적으로 나오는 잡지 같은 간행물이라든지, 그죠? 또, TV나 이런 방송, 그죠? 방송, 통신, 이런 것들은 이미 이러한 것들의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우리 이 법보다 더 먼저 일찍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방송통신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매체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거기서 각 심의기관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아닌지를 심의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만 주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유해 매체물이라고 하면 고시해 주겠다라는 거죠. 다만 그죠? 자기네들이 봤을 때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든지요. 그죠? 또 지금 이러한 위원회가 없는 그죠? 새로운 매체가 생겨버렸다든지, 그러니까 어디서 심의해야 될지 판단이 안 된다든지 하면 어디로
청소년 보호위원회로 예, 맡겨달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유해 매체물 예, 심의해서 예, 판단하겠다라는 예, 맥락에서 예, 보호법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환경이라는 것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은 뭐라 그랬어요? 유해 약물 등도 있고 유해 업소도 있고 많다 그랬죠? 예, 그 정의를 쭉 하고 있는데 약물 등이라고 붙은 것은 약물질 말고도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여러 많은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등이 붙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유해 약물 등이라고 했을 때 유해 물건까지 여기서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등이 붙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유해 물건은 뭐냐? 예.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그죠? 성기구 등 또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뭐 장난감 같은 완구류 등 그래서 청소년에게 심신을 예,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청소년 유해 물건이라고 하고 역시 예,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아니면 다른 심의기관이 심의해서 청소년 유해 예, 어떤 예, 유해 환경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유해 어떤 물건이다, 약물이다 결정을 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구류 같은 거 얼마나 새로운 게 막 돈 벌려고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예전에 이런 성기구 같은 거 선전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많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자꾸 생기기 때문에 보호위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심의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어떤 체제를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이제 헷갈리고요. 완벽하게 이거를 익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예, 드디어 나옵니다. 유해업소입니다. 유해업소. 그죠? 자,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째 뭐예요? 청소년이 출입은 물론이고 고용도 안 되는 금지업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소년이 고용이 안 되는 그저 출입은 가능한 업소가 있습니다. 일단 쉽게 접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 여러분 어떤 뭐랄까 인터넷 게임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뭐 이렇게 청소년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죠. 그런 게 이쪽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죠? 다만 우리 뭐랄까 PC방이나 이런 게임 제공업을 해도 야간에 밤 10시 이후에는 또 이용할 수 없죠. 예. 오락실도 일반 오락실이 있고 성인 오락실이 있잖아요. PC방도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건 일반 PC방입니다. 제가 이렇게 괄호해 놓은 거는 법적으로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이지만 우리는 이런 법적 용어를 잘 모르죠. 그냥 뭐예요? PC방, 그죠? 비디오방, 그죠? 예? 노래방,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이 좀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괄호 안에 좀 이해를 돕고자 진하게 표시를 해놨다는 거죠. PC방도 성인 PC방은, 그죠? 고용은 물론이고 출입도 안 된다. 하지만 일반 PC방의 경우 출입 가능합니다. 학교 마치고 아이들 많이 가죠. 다만 예, 밤에 늦게 밤 10시 이후에는 안 된다. 이렇게 음악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죠? 이런 차원에서 이 두 가지를 차이가 좀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진 않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법적 용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적 용어상으로는 그죠? 야, 이거 구별한다는 거 쉽지 않다. 그죠? 혹은 그냥 뭐 일반 오락실이라고 돼 있지 뭐 PC방이라고 돼 있지 일반 PC방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성인 PC방만 보통 청소년들 오면은 자기네들이 걸리니까 성인이라는 걸 넣어놓죠. 그죠? 또 이제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예. 멀티방 이러면 또 우리가 좀 뭔지 알죠. 예. 이러한 어떤 부분 때문에 사실 제대로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틀만이라도 청소년 유해업소는 출입 고용이 모두 금지된 업소가 있고 고용이 금지된 업소가 있다. 그래서 이걸 나누는 것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죠? 유통, 청소년 폭력, 학대, 청소년 유해 환경, 그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해 매체물, 약물 등 업소, 폭력, 학대 이런 것들을 모두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 보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어떤 뭐랄까 규제하고 그죠? 접근을 제한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것들을 이러한 의미로 보호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라고 제가 헷갈리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청소년 보호법은요, 요 앞에 나온 중요합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다툴 때에는 우리 청소년 보호법이 어때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거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할 때는 청소년 보호법이 특별법이 돼서 이걸 먼저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청소년 유해 환경을 법에 불법을 저지르거나 이런 사람들은 보호법의 형사처벌의 수위가 어떻게 해요? 엄하게, 무겁게, 강하게 돼 있죠. 강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유해 매체물의 결정, 그죠? 또 유통 규제 이런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도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러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결정하고요. 유통을 규제하는 주체, 그 심의하고 심사에서 의결하고 결정하는 거는 어디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청소년 보호위원회다. 다만 해당 매체물마다 이미 역사가 있고 해서 심의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단 거기서 해라. 다만 거기서 애매해서 모르겠다. 막 어디에서 심의해야 될지 참 애매하다. 그러면 심의를 요청해 주라. 보호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해 주면 보호위원회에서 그죠? 결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등급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9세 이상 가능, 12세 이상 가능, 15세 이상 가능 해놓고는 뭐가 있어요? 청소년 안 된다, 19세면 불가능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개별 매체물마다 법률에 따라서 또 조금씩 예외가 별도 등급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궁금해지죠. 도대체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은 뭘까라는 거죠. 심의 기준은 무엇일까? 사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법에서는 그래도 기준은 제시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해놓고 있죠.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심사하고 의결할 때, 결정할 때 기준으로서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도박, 사행심 등을 조장하는 그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인격과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데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등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게 심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만 뭐 그 기준이 참 수학이라든가 이런 숫자 뭐 이런 것처럼 명확하게 갈라진다는 것은 우리 인문 사회과학 그죠? 인문이나 사회 쪽 사회과학 영역에서는 참 어렵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심의 기준 위의 것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어느 정도나 이런 걸 따질 때 사회의 일반적 통념에 따르며
이 위원회가 위원들이 구성돼 있잖아요. 위원들이 그죠? 그래서 이 위원들이 심의 때 서로 토론해 가면서 그죠? 최종적으로 결정해 나가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은 바로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 그죠? 또 그 매체물의 어떤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반드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알몸 사진이 있지만 그게 의학 서적이거나 공부를 위한 그죠? 인체를 공부하기 위한 의학 서적이거나 보니까 이게 뭐예요? 예술 작품으로서 그죠? 예술 작품으로서 어떤 하나의 어떤 상징성을 띄우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든지요. 문학 작품, 문학 속에서 그죠? 당시 어떤 사회 시대 이런 것들의 맥락에서 볼 때 과거에는 아직 우리 지금 현재처럼 어떤 그런 성 분야의 어떤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어떤 언어적인 걸로 충분히 표현하기에는 맥락이 어울리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 전체의 맥락을 고려해서 결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차시에서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남은 부분이 있고 이제 보호법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자, 2차 시 때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